공부하는 개미의 주식사냥 일지. 안녕하세요, 사냥개미입니다. 오늘은 저번 분석 영상에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동진 세미캠,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의뢰해주신 종목들 하나하나 정말 디테일하게 봐드리면 더 좋겠지만 요청 종목들이 좀 늘어나는 관계로 핵심적인 부분만 짚어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스타그램을 만들 예정입니다. 오늘 만들려고 하니까 무슨 계정 생성 오류가 자꾸 떠서 내일 다시 진행해 보려고 해요. 만들게 되면 커뮤니티로 공지를 드릴 테니까 인스타그램 개인 메시지로 궁금하신 사항들 요청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종목부터 시작을 해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칼렙 킴님께서 의뢰를 주셨어요. 자, 중장기 수급 흐름 먼저 보시면 2022년 5월 중순 이후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 꾸준히 들어오는 모습 보입니다. 종목을 떠나서 요즘 의약품 업종으로 수급이 몰려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업종 전체로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의약품 업종과 더불어서 전자전기, 운송장비, 운수창고 업종 등은 꼭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누가 봐도 같은 계열사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름이 또 비슷하고요. 다만 회계적으로는 독립되어서 처리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서로 지분 관계는 없어요. 그래도 결국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을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유통하는 구조니까 회계 처리를 떠나서는 결국 연결된 회사라고 봐야겠죠. 만약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면 셀트리온과 합쳐진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뭐 이건 행간의 썰일 뿐 아직은 지켜봐야 할 문제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볼 때 셀트리온의 흐름도 함께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셀트리온도 현재 저점을 다시 찍고 반등하려는 모양새입니다. 한 13만원 중반에서 14만원 중반 그 부분에서 저점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현재 시점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단기적인 수급 흐름 살펴보면 2022년 4월, 이때죠. 4월 초 이후로 외국인과 연기금의 수급이 좋았어요. 다만 현재 8만 원 이상으로 잠깐 올라갔다가 지금 단기에 급등한 이후 좀 빠져서 오늘 종가 69,5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구간이 조금 더 매도세가 있을 수는 있는 구간이긴 해요. 최근 한 주간의 수급이 좋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외국인의 평균 단가가 66,000원, 그리고 세력화 평균 단가가 64,800원 수준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투자 가져가시려면 약간 더 기다렸다가 평단 부근에서 분할 매수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려면 미리 다음 주 초부터 매수를 시작하셔서 분할 매수 횟수를 더 많이 가져가시면서 평단 관리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거의 주가 흐름이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총이 더 작기 때문에 변동성은 클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가능하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나누어서 담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라면 투자 자금의 한 5에서 10% 정도, 분할 매수로는 7회에서 10분할 매수 정도로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자, 큰 업종 흐름이나 수급만 보아도 사실 투자 결정은 가능해요. 그래도 최소한의 재무 구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형태죠. 최근 들어서 대신에 시총이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저평가됐다는 소리죠. 영업이익도 20년 이후로 등락은 있지만 괜찮은 모습입니다. 영업이익률도 꾸준히 10% 이상 나와주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자, 현금 흐름은 22년 하반기부터 다시 개선되는 모양새고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도 그때부터 다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것이 보이고, 잉여 현금 흐름도 플러스로 전환되는 것을 보아서 차입금도 상환하면서 다시 현금이 좀 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PBR 밴드, PER 밴드 보시면 모두 하단부에 근접을 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반등을 하려는 모양새입니다. 주가에 비해서 기업이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실 기업의 재무구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이 세 가지로 들여다보게 되는데 저는 그중에 현금 흐름표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재무상태라는 건 스톡,
네, 한자로는 절양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결과치라는 거죠. 멈추어 있는 겁니다. 다만 손익과 현금 흐름은 flow, 네, 한자로는 유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흐름이라는 거죠. 자, 결국 현재 투자하는 시점에 회사가 현금을 잘 벌고 있는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유형이나 무형 자산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잘 굴려서 큰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흐름이 중요한 거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실 때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있는지 악화되고 있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봐주시는 것이 네, 투자하실 때는 좋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재 투자할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큰 흐름상으로도 의약품 업종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녹십자, JW 중해제약, 종근당 등 다른 의약품 업종에 있는 회사들도 저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투자 중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중장기적인 수급도 좋았고요. 단기적인 수급도 괜찮았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급등을 했다가 좀 이렇게 이익 실현 매물이 출현하면서 주가가 다시 좀 빠져있는 형태였죠. 다만 이제 외인과 세력 평단이 현재 오늘 종가보다 하단부의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이렇게 매도세가 갑자기 과하다 보면 결국 다시 상승 반전되는 기술적 타이밍이 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하시면서 접근해도 되고 혹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한 66,000원 수준에 오면 분할 매수로 접근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인 동진 세미캠 알아보겠습니다. CJ님께서 의뢰를 주셨어요. 작년 9월 이후로 좀 수급이 좋아지는 듯 하더니 올해 3월 중순부터는 네, 기관들이 계속 물량을 줄여나가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어가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해당 종목은 특히나 외국인이 홀로 주도한다고 보기가 어려운 주식이에요. 자, 외국인뿐만 아니라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각각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꽤나 비슷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혼자 수급을 끌고 나갈 수는 없는 주식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세력들의 동참이 꼭 필요한 종목입니다. 자, 전체적인 세력합 수급을 보시면 최근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의 수급이 굉장히 순매도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두 달째에는 외국인 혼자서 32만 주를 홀로 열심히 매수를 했습니다만 금융투자, 네,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가 각각 12만 5천 주, 59만 주, 13만 주, 네, 59만 주 정도를 순매도하면서 전체적인 수급이 순매도세로 되었죠. 따라서 그 이후로 주가도 치고 가지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 횡보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한 국내 소부장 기업 중에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동진 세미캠이.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사이클 도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 현재 이 수급적인 그림으로만 보았을 때는 아직은 투자하기가 좀 꺼려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최소한 1, 2주 정도의 수급 흐름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걸 보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HTS로 잠시 살펴보면 주봉상으로도 현재 121선 밑으로 떨어져 있는 모습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대세 상승을 하던 모습이었는데 121선 밑으로 작년 9월 정도 이후로 지금 떨어지고 나서는 약간 힘이 빠져 있는 모양새죠. 자, 그리고 일봉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한 3만 원대 초반 가격대에 이격도 침체, CCI 과매도 등의 보조 지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잠시나마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예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스토캐스틱 흐름을 봤을 때는 또 단기, 중기, 장기선이 꺾여 내려가는 흐름이어서 상승폭이 그리 크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매물대도 33,000원대 전후로 현재 강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으로부터 큰 폭의 반등이 한 번에 일어나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재무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재무적인 그림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이고요. 특히 영업이익률이 15%에 육박해서 좋은 모습입니다. 부채 비율도 점점점 낮아지고 있고, 영업 현금 흐름도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잠시 차입금이 증가하면서 재무 현금 흐름이 좀 높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만 다시 낮아지고 있는 흐름, 그리고 투자 현금 흐름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서 현금 흐름도 전체적으로 양호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ROE는 18년도 1분기에 17.1%에 비해서 22년도 4분기에 22.3%로 자기자본 이익률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자, 재무까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꽤나 재무는 괜찮은 그림입니다. 다만 저는 수급과 재무 중에 더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수급을 꼽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재무적 관점에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애널리스트 분들도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의 주가는 항상 회사의 재무적 가치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재무가 좋아도 사실 시장에서 누군가 그 주식을 관심 갖고 사주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해당 주식 가격은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절대로 합리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기대감과 수급에 의해 좌우되는 비합리적인 시장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자, 따라서 저는 동진 세미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최소 1주에서 2주 세력 수급 흐름이 순매수로 돌아서는 것 확인한 다음에 투자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신 대로 재무 구조는 좋으니까 기본 내재적 가치는 충족이 된 거고 이제는 수급이 들어와 줘야 가격이 확실히 내재적 가치를 따라서 올라갈 수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삼성 엔지니어링 살펴보겠습니다. 학준리 님께서 의뢰를 주셨어요. 네, 이 주식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중간중간 등락이 있겠지만 2020년 3월 정도를 기점으로 지금까지 3배 이상 상승한 종목이에요. 3년 이상 장기로 투자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갖고 계셨다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작년 7월 이후로 계속 수급 흐름은 좋습니다. 네, 7월 그 당시에 세력들이 약 7천만 주 정도를 매집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약 8,300만 주가량 되니까 거의 1,300만 주를 계속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소리죠.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수급이라서 중장기 투자에 적합한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기적으로도 만만치 않게 수급이 좋아요. 거의 9달 전, 3분기죠. 9달 전부터 계속 수급은 순매수 흐름이라고 봐야 됩니다. 최근 3달도 굉장히 좋았고요. 이번 주 수급도 외국인이 그냥 닥치고 매수하는 그림입니다. 해당 종목은 외국인이 거의 과반 이상을 좌지우지하는 종목이라서 외국인의 수급에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현재 외국인 평단이 21,600원이라서 오늘 종가인 29,800원에 비하면 저 아래 평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쉽긴 한데 웬만해서는 주가가 떨어지기 힘든 종목인 것은 확실해 보여요. 최근 한동안 주가가 쭉 오르다가 잠시 조정을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만 지금부터도 충분히 분할 매수로 접근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동평균선 자체도 단기선인 5일선과 11선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빼고는 중장기선 41선, 61선, 121선이 모두 정배열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갑자기 하방으로 꺾이기에는 쉽지 않아 보여요. 네, 그리고 HTS에서 월봉으로 놓고 봐도 기본적으로 120개월 선을 뚫고 다시 장기 상승 흐름으로 전환을 하려는 모습이죠. 역사적으로는 17만 5천 원대까지 갔었던 주식이었습니다만 현재 많이 주가가 조정을 받았고 작년 2만 원대 언저리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3만 원을 돌파하려는 것을 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재무 구조도 괜찮아요. 매출도 꾸준히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18년도 이후로 계속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금 흐름이 약간 들쑥날쑥하긴 합니다만 이건 회사 자체의 특성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한다고 봐야겠죠. 말 나온 김에 회사에 대한 설명 잠시 드리면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쉽게 말하면 아주 큰 공장을 지어주는 회사예요. 이 화공 분야는 정유, 가스, 석유화학 관련 공장을 지어주는 것이고 비화공 분야는 산업설비, 환경, 수처리, 담수화 공장 등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현재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 부문이 화공, 비화공 비중이 거의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런 플랜트 산업 쪽은 수주 금액이 수천억에서 수조 원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정말 탄탄한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feed to EPC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feed라는 건 이 프론트 엔드 엔지니어링 디자인의 약자인데 쉽게 설명하면 기본 설계도입니다. 자, 공사의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기본 설계를 잘해서 계약을 따놓으면 그 뒤에 EPC라고 하는 엔지니어링 상세 설계, 구매 procurement, 시공 construction 단계까지 계약을 함께 수주하기가 매우 유리하다는 것이 중요한 골자예요. 이 단순 도급이라고 할 수 있는 EPC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앞단 기본 설계인 FEED,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링 디자인까지 잘하는 기업이라는 것이죠. 원래 이 피드 분야까지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일본 기업이나 유럽 기업들의 그쪽 건설사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려운 건설 경기 속에서 이러한 특수 플랜트 건설 쪽은 정말 기술력으로 승부를 봐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잘 나가는 회사가 더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주가 흐름도 나올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수급적으로도 재무적으로도 모두 괜찮았고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잠시 조정이 되고 있는 타이밍이라서 분할 매수로 접근 시작해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동진 세미캠,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총 3종목 알아보았습니다. 종목들이 다들 할 이야기도 많고 좀 굵직굵직한 종목이어서 오늘 영상은 조금 길어졌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도 회사의 사업 구조나 업황 등 좀 더 거시적인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공부하시고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투자한다면 자신의 투자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기본적으로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손절하는 일보다는 익절하는 일이 많을 수 있어요. 자, 주식은 언제나 나와의 멘탈 싸움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냥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